김경수 복권. 저희는 할까 말까 지금 맞을까 안 될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될 거라고 네. 지금 이제 추천을 올렸죠. 완전히 민주당으로서는 허를 찔린 지금 사태가 발생을 한 그렇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저 정성호 의원이 네. 뭐 저 친명 그룹 좌장으로 불릴 정도로 친명에 속하는 의원이 그 얘기 했잖아요. 아직은 아닐 거라고 본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김경수 카드를 내놓으면 효과가 별로 떨어지고 오히려 내년쯤에 뭐 선거 앞두고 내놔야 이제 야권 분열을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야권 분열을 노리기 위해서 올해 아니고 내년쯤에 네. 혹은 뭐 후년쯤에 슬슬 해줄 거라고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상이면서 동시에 바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김경수 안 해줬으면 좋겠네. 지금 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정성호 의원이니까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네. 지사 쪽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8월 18일 날 이재명이 이제 연임 이제 그러니까요. 이거 왕자를 이제 자기 머리에 예. 자기가 스스로 관을 쓰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딱 3일 전에 김경수가 복권이 돼버린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네. 아침에 김두관 지금 이제 당권을 놓고 뭐 압도적인 표차가 나긴 하지만 어쨌든 네.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김두관 대표가 네. 대환영한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렇죠. 김경수 복권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대환영한다. 이것은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라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고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8.15 특사가 대결의 정치, 보복의 정치 시대를 끝내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정성호 의원 방금 발언인 것 같은데요. 야권 분열의 노림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 야, 김두관에. 그렇죠.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식이냐면은 뭐 닭죽인지 무슨 죽인지 능이 그 김혜경 씨가 시켜먹던 게 능이백숙. 능이백숙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이재명 능이백숙 있어 이것만 드셔 네. 하고서 딴 반찬 다 몰아내고 그 반찬만 지금 위에 올려놨는데 네. 지금 김두관 의원은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반찬 다양하게 있는데요. 네, 라고 그렇죠. 해갖고 능이백숙을 능가하는 이거 뭐 소고기 초밥이라고 해야 되나 회초밥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갑자기 지금 상위에 올려 놓도록 네. 그 지금 그 회덮밥 네. 회초밥 이게 해금이 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올려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저희가 이제 11시 이제 라이브니까 네. 들어오기 전에 이제 각 정치인들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뭐 발언들 많이 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걸 해서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따끈따끈한데 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침에 네. 이 김두관 대표는 뭐 네. 환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나머지 뭐 환영합니다 이런 멘트들이 예.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한 게 안 나오고 네. 오히려 장경태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네. 참 애매한가 봐요. 장경태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억울한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라면서도 네.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려는 건 떨떠름하다. 복권을 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나는 환영한다고 얘기합니다. 환영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 속마음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성호 의원은 네. 하기 전에 해주지 말라, 안 했으면 하라는 마음이 드러났고 네. 장경태 의원은 왜 해주냐 지금. 네. 왜 해주냐. 네. 김경수 복권 왜 하냐 이걸 했고요. 네. 한준호 의원은 또 대놓고는 못하고 JTBC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화합을 해야지. 화합의 측면이 있어야 된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 계속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뭐 네. 의도가 100% 없다라고 네. 볼 수도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김경수는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전에 개입을 해서 여론 조작을 했었던 혐의로 지금 처벌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과연 정말 이게 복권의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저는 계속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은 김경수의 사면 복권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사면하고 다르게 예. 선거를 왜곡하려고 맞습니다. 했던 범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 민주당 내 아까 그 김두관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환영한다가 아니라 네.
무죄임을 확신한다라는 식으로 한번 밑자락을 깔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사실은 명분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선거제도를 맞습니다. 선거제도를 망친 사람은 일반 다른 사면이 아니고 맞습니다. 다른 범죄가 아니라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무죄를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환영한다 네. 이렇게 해줬군요. 네. 아, 그러면은 그런데 어쨌든 이게 민주당에서는 호재일까 악재일까 저는 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네. 상대적으로 어쨌든 김경수 지사를 생각을 해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차기로까지 얘기됐던 사람이고 맞습니다. 상당한 자기 세력도 있다고 봤고 예.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나 환영하는 말이 네. 안 나오는 거는 저는 좀 그렇죠. 의외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네. 자기는 지금 대선까지 탄탄대로를 걷도록 예약이 지금 돼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지금 고속도로 뻥 비우고 지금 황제 주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가고 있는데. 야, 딴 차 다 비켜. 네. 나 혼자 갈 거야. 이미 다 비켰어요. 이미 다 비켰어. 그래갖고 혼자 그냥 쫙 달려야 되는데 거기 갑자기 뭐 김경수가 무슨 뭐 2000cc 이하가 될지 뭐 덤프트럭이 될지 아, 그러네요. 승용차가 될지는 모르고 뭐 대형 승용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도 지난 총선에서 왕십리 혈투를 벌이겠다, 왕십리 대전 벌이겠다라고 했지만 완전히 그냥 하루 만에 하루 이틀 있다가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죠. 임종석은 네. 정말로 좀 체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뭐 육중한 그 고속도로 비유하셨으니까 네, 네.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서 네. 경부선 타고 가고 있는데 네. 앞에 임종석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보이는데 그게 대충 뭐 대형 뭐 15톤 트레일러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거의 티코가 비키듯이 그렇죠. 그냥 티코처럼 비켜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 후일담을 좀 들어봤는데 예. 일부에서는 이건 확인된 사실 아닙니다. 그냥 예. 떠도는 소문인데 일부에서는 임종석 딸이 뭐 유학 가 있고 이랬었잖아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임종석이 정말 딸바 보일 정도로 딸을 아끼는데 그와 관련해서 뭐 유학비등 뭐 이런 문제를 터뜨릴 수도 있다. 뭐 이런 협박이 들어갔다 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별 얘기들이 다 많이 있더라고요. 썰이신 거죠? 예, 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예. 김경수 임종석 자체가 예. 그렇게 이렇게 뒷심 있게 싸우는 정치인 스타일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그러면- 개개인의 예. 캐릭터의 예.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네. 김경수는 아무래도 어떨 것 같으세요? 임종석보다는 예. 김경수가 지지 세력이 더 많고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친문 세력에서 예. 임종석에 대한 호감보다는 김경수에 대한 호감이 훨씬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이재명을 못 참겠다 김경수를 밀어주자 하는 느낌이 뭐 분위기가 훨씬 더 강해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김경수가 이재명을 밀어낸다는 자기 스스로 역사적인 역사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책무감, 예. 의무감 예. 이런 거를 저는 가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약간은 아까 네. 운전을 비유하시니까 네. 자꾸 이제 운전을 생각하게 되는데 네, 이제 임종석 씨는 그러니까 약간 뭐 티코라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지나갔어요 이미 네, 네. 추월을 해버렸어요. 네. 추월을 했고 임종석은 다른 인터체인지 만나서 빠져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혼자서 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실제로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기 뭐 어디 부산에서부터 서울 온다면 네. 지금 이제 대구 겨우 지났는데 네. 대전도 지나야 되고 청남 지나야 네. 되는데 갑자기 인터체인지에서 김경수가 빵 하고 올라온 거예요. 네. 자 왔는데 그 차가 티콜지 그랜저일지 뭐 덤프 트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또 길에 이재명 씨가 가야 되는 고속도로가 그냥 길이 아니잖아요. 네. 8월 달에는 지금 뭐 대선 뭐 대표가 다시 된다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9월에 결심 공판 9월 6일, 9월 맞습니다. 30일 두 개 해야 되고 맞습니다. 10월 말 11월 초 되면은 이제 위증교사 그다음에 선거법 네. 이게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야, 그 재판 앞두고 있는데 저기서 차가 하나 들어오네. 아, 그거 뭐 덜커덩거리면서 뭐 갑자기 그리고 길 달리고 있는데 길 앞에 차벽이 나오는 거지. 네, 그럴 수 네. 있는데 저기 저 차가 나오네. 네. 야, 그러면은 이 차 이재명이란 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네. 이재명 차가 막 고장 나고 이렇게 되면은 야, 우리 잠깐만 차세요. 김경수로 갈아타. 환승. 김경수 환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다가 뭐 야, 저기 휴게소에 세워. 맞습니다. 민주당 휴게소 하나 세워 가지고 맞아요. 거기에서 자, 잠깐만. 김경수 차 왔으니까 탑시다. 우리 갈아탑시다 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지금은 비록 티코로 보이지만 이게 50인승 버스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확장성. 있는 게 이 예. 확장성이 있는 게
이재명은 지금 탄탄대로의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법 리스크라는 차벽이 점점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차선을 바꾸면 옆 차선이 또 있어. 뭐냐? 대장동 재판에서 바꾸면 위증교사 나오고 위증교사에서 바꾸면 차선이 지금 재판이 4개잖아요. 예. 4개 차선에 사실은 차벽이 조금 있으면 다 튀어나올 수밖에 막 없는 상황이기 장애물들이 때문에 막 나오는 거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 계속 얘기를 네. 했던 거는 정성호 의원이 얘기를 했던 거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김경수를 풀어주더라도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최소한 이재명의 네. 1심 판단이 나온 이유가 될 것이다라는 저는 그 안에 함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네. 이제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 예상치를 다 그 무의로 만들고 기습적으로 먼저 하는 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장경태 의원이 네.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려는 건 떨떠름하다고 매드맥스. 아, 매드맥스. 근데 매드맥스 이게 지금 매드맥스의 비유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우리 우리 CW 킴님이 매드맥스 올려주셨어요. 하셨군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경태 의원 아까 민주당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복권을 앞두고 복권하는 건 떨떠름하다 그랬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전당대회에 김경수가 나와서 무슨 변수가 돼요? 안 되죠.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럼요. 지금 정확하게는 지금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네. 나오는 건 안 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개딸들은 이걸 바로 이렇게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드맥스처럼 진짜 아니 김경수 전과자에다가 사법 처리도 받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이거 먹히겠어? 그러니까 김경수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바퀴 빠진 자동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친문이라는 나름대로 친문 친노 네, 예. 그룹에서 상당한 호감이 있다는 그런 일종의 엔진은 갖고 있는데 그럼요. 그 엔진을 매드맥스 보면은 왜 이쪽 차 부품 저쪽 차 엔진 막 갖다가 막 때려넣고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영화 그 위에 상상력. 그 위에다 군악대 세우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김경수는 지금은 이재명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는 소형차, 망가진 소형차에 불과하지만 그렇죠. 이재명이 차벽 앞에 막혀갖고 이재명이 4차선을 달리고 있으면 4차선마다 재판이 하나씩 걸려 있어서 거기서 그렇죠. 차벽이 쑥쑥쑥쑥 차단기가 올라오면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바퀴 빼다가 김경수 차에 달고 달릴 수 있다. 저는 뭐 이런 희망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진영에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친문이 이제 거의 패족됐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아직도 27명 넘게 네. 지난번에 그 전주지검에서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주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했을 때 네. 27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었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저희가 너무 개딸이라는 이재명 대표 지지 세력을 네. 너무 이제 과대평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전신인 뭡니까 문꿀 오소리니 이런 이 손가락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뭉치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저는 진짜 제가 그냥 오히려 이재명과 개딸에 대한 대응 세력 차원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네. 그 사람들을 다시 결집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가 될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설문을 하나 지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예. 김경수 효과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생각 설문이 어떠신지 있군요.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에 이 김경수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저는 이분의 복권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은 저는 조윤선 전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오늘 김경수뿐만이 아니라 네. 전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의 네. 인사들이 많은 분들이 또 그 복권이 되셨죠. 네. 자, 조윤선 전 장관도 복권이 됐군요. 조윤선이라고 하면은 문체부 장관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제가요 예. 이번에 조윤선 장관을 저는 과거부터 좀 알고 지냈습니다. 아, 원래 제가 아시는군요.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예. 조윤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력을 가진 정치인이 있었나 싶은 아, 느낌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그 조윤선 씨는 이제 서울대 외교학과 83학번인가? 84인가요? 83 아닌가? 나경원 대표가 83학번 아닙니까? 저 조윤선 씨는 좀 84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이나 다 동기라고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예. 김민전 다 동기이면 84번입니다. 저런 분들이 다 그냥 정말 외교학과에 빛나는 그 인재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조윤선 씨 네. 경우에는 이제 고시를 해서 고시를 붙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일단 2002년에 이회창 후보가 발탁을 합니다. 그때 이회창 후보가 발탁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명은 나경원, 한 명은 조윤선입니다. 좀 몰랐어요. 예. 아, 나경원 네. 의원하고 나경원 맞습니다. 지금 판사 시절에 발탁을 했고 같이 했군요. 조윤선 씨는 이제 변호사 시절에 발탁을 해갖고 예. 근데 조윤선 씨는 보니까 김앤장에 들어간 또 뭐 최초의 여성 변호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선대위 공동 대변인을 맡았었고 예. 이것도 보수 정당 사상 첫 여성 대변인이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공천에서 이제 한나라당 비례로 13번으로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정무위원회랑 문체위원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 이제 당 대변인이 되고 그 다음에 2010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을 할 때는 꽤 우수해서 우수한 뭐 우수 의원 그거 하잖아요. 예. 그때도 됐고 그 다음에 선거에 또 나가는데 이해 후 2016년에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서초갑에 공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해운한테 떨어져요. 아, 그때 경선에서 졌군요. 예. 경선에서 13표 차이로 떨어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13표로 떨어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운명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만약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국회의원을 했을 거고 맞습니다. 굳이 장관직을 맡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네. 장관을 하고 있으면서 그냥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이제 맞습니다. 수감되기까지 2014년에 네.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네. 뭐 이렇게 이름 붙여진 사건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수감이 됐었단 말이죠. 야. 그런데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네.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허무맹랑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마녀사냥 네. 그것이 횡행했었고 그 또 다음에 여성이 있잖아요. 여성 장관. 조윤선 장관에 대한 마녀사냥도 저는 상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윤선 장관의 이 뭐 대법원까지 인정된 예. 이 혐의 이거를 인정하고 이제 뭐 복권 뭐 이번에 이제 됩니다만 저는 사실은 조윤선 장관은 뭐 법이 인정을 했으니까 예. 일종의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과오가 있다라고 쳐도 네. 저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과중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여론에서 너무나 마녀사냥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사면과 이번 복권이 갖는 의미, 그러니까 복권이라는 것은 시민으로서요. 뭐 정치인이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으로서 뭐 특혜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요. 예. 그 우리 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조기에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네.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들은 바로는요. 네. 그 과거에 그 탄핵 고 무렵에 정부에 있었던 분 얘기인데 네. 정말 장관들한테 혐오감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정부가 시절에? 흔들리면서 네. 자리를 지켜야 한 장관들이 매일 사표를 냈대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사표를 던졌대요. 네. 그런데 저는 조윤선 장관은 그때 뭐 사표 안 던진다고 문체부 직원들은 왜 사표 안 내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조윤선 장관은 그때 상당한 의리를 지켰다, 자리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침몰하는 그래서- 배에서 선장과 함께 맞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 배를 지킨 네, 의리 있는 네, 인물 그리고 명분을 지킨 인물이고 네, 반면에 나머지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들었던 뭐 수사관한테 들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도 뭐 탈출하려고 난리였다는 네, 거니까. 네, 정말 그 청와대 비겁함, 탈출하려고. 예. 그 비겁함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저는 여성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정치인으로서 이 상당한 능력의 소유자이고 그리고 이런 경험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사실은 당 경험, 정부 경험 이런 것도 그냥 뭐 1년, 2년 네.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이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저기 전 참 예. 아까운 인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면 복권이 갖는 의미는 네. 그 김경수도 복권 되면서 어쨌든 예, 그 친문 진영이나 민주당 네. 그 이미 형을 살았습니다. 네. 2년 전체 2년 받았고 그중에 1년 반을 살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형을 살았고 그리고 그 인재로서 뭐 자기 활용을 할 테고 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장점과 그리고 경험, 경력들 캐리어가 있으니까 또 새롭게 네.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네. 막지는 않아야 되고 또 네.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거죠. 저는 뭐 열리면 좋겠다 이렇게 열리면 기대를 좋겠다. 합니다. 예. 예, 뭐 제가 뭐 들은 바도 전혀 없고 사실 예. 예, 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의 광풍 속에서 우리는 과연 조윤선에게 공평했나? 공평했나?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제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